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제 성능이나 가치에 비해서 평가절하되어 있는 스피커 브랜드 모니터 오디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열차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 있고 골드 시리즈가 새로 출시를 했고요. 실버 시리즈는 실버 일반 라인업이 있고 실버 LE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이라고 또 얼마 전에 신제품이 나왔죠. 그리고 브론즈 시리즈도 또 새로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모니터 오디오는 대표적으로 해외 가격 대비 우리나라에서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모델이고요. 다양한 가격대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이런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오디오 마니아 분들도 가장 좋아한다라고 많이 하시는 미국을 대표하는 오디오 매거진 스테레오 파일지. 스테레오 파일지에 보면은 추천 리스트라는 게 있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추천 리스트를 발표를 하고 그 추천 리스트가 매년 이렇게 계속 기록 보관이 유지가 됩니다.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리스트죠. 우리나라 마니아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스테레오 파일지의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 골드 시리즈, 실버 시리즈 각각 대부분의 대표 제품들이 A 클래스 혹은 B 클래스에 대부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레오 파일지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양대 매거진이라고 하면은 앱솔루트 사운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앱솔루트 사운드에서도 제법 여러 가지 제품들이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매거진 제품 선정 기관이라고나 할까요? 뭐 선정 업체라고나 할까요? A사라고 있습니다. 유럽 영상 음향 협회라고 부릅니다. 유럽 영상 음향 협회에서 올해의 톨보형 스피커로 모니터 오디오의 신제품인 모니터 오디오 골드 300을 선정을 했습니다. 모니터 오디오 골드 300 6G 6세대 제품이죠. 모니터 오디오 골드 300하고 비슷한 가격대의 전 세계 유럽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전 세계 각종 브랜드의 톨보형 스피커가 과연 몇 종류나 될까요? 100종류는 넘지 않을까요? 아마도 세세하게 전부 다 이렇게 모아보면은 100종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대표한다고 하는 유럽 영상 음향 협회에서 그 100종류의 스피커 중에서 모니터 오디오 신제품 골드 300 6세대 제품이 최고의 제품이다 라고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또 여러 가지 오디오 매거진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오디오 매거진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오디오 매거진이라고 한다면은 뭐 와다이파이지, 하이파이 초이스, 하이파이 플러스 이런 매거진들이 있습니다. AV 포럼 뭐 이런 데에서도 올해 제품으로 여러 차례 선정을 하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유명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이 오디오 기기 인기 순위, 추천 순위 선정하는 그런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각 선정 카테고리에서 모니터 오디오가 빠지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외에서는 각종 오디오 시장에서의 매거진이라든지 평가 기관을 통한 수상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기 순위, 매출 순위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3강 수준이지 않은가. 그런 정도라고 표현을 해도 그다지 과하지 않다라고 할 만한 그런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는 모니터 오디오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듯한 느낌이기는 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웹상에서의 정보를 통해서 각 브랜드에 대한 뭐 인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한다든지 느끼고 확인을 하고 그랬다라면은 유튜브를 한 이후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러는 중인데요. 과거에 웹페이지라든지 게시판, 커뮤니티 사이트, 홈페이지 이런 쪽을 통해서 마니아분들과 소통을 했을 때와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했을 때의 느낌이 경향이 조금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모니터 오디오가 해외 시장에 비해서 평가가 왜 좀 박한가 두 가지로 이유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첫째는 취향 차이죠. 취향 차이로 인해서 모니터 오디오가 추구하는 음색이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모니터 오디오를 유독 흑수저 취급을 해서 모니터 오디오의 음질을 청음하시거나 평가를 하실 때 유독 앰프 매칭을 좀 박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면은 오디오적인 쾌감을 선호하시는 분들보다는 감성적인 느낌으로 오디오 기기를 소비를 하고 선택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제가 알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니터 오디오의 신제품이라든지 모니터 오디오의 인기 대표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나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양대 매거진에서도 올해의 제품으로 대부분 다 선정을 하고 있고, 스테레오파이즈의 경우에도 B클래스로만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A클래스로도 선정을 하고 있어요. A클래스면 뭐 최고로 추천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유럽하고 미국에서만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동양권을 대표하는 일본 시장에서도 거의 뭐 한 3손가락, 4손가락 안에는 꼽힐 정도로 각종 추천 항목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이 된다거나 최소한 2등, 3등 정도로는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는 대중성과 상품성과 제품의 성능이나 음질이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어느 특정 국가에서 영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영국 매거진에만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광고 비용을 많이 써서 영국 매거진에서만 극찬이 나온다거나,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 매거진에서만 극찬이 나온다거나,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일본 매거진에서만 극찬이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더 규모가 크고 다른 유명 브랜드는 마케팅 비용이나 광고비 안 쓰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모니터 오디오의 음질에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 모니터 오디오의 음질에 약간 다소 비판적이신 분들, 모니터 오디오의 음질이 내 취향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모니터 오디오 같은 이런 현대적, 하이엔드적인 사운드, 오디오적인 쾌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예컨대 뭐 추억의 사운드, 다소 이제 감성적인 사운드가 좀 더 취향에 맞기는 하지만은 좀 올드한 사운드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 사운드를 더 좋아하시는 취향인 분들의 경우에 모니터 오디오의 사운드가, 이 사운드가 뭐 객관적인 음질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오적인 표현력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내가 듣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조금 이질적이다, 나는 좀 더 따스하면서도 좀 포근하면서도 듣기가 편안한 사운드가 듣기가 좋아, 오랫동안 음악을 듣기에도 좀 부드럽고 편안한 사운드가 듣기가 좋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 특성상 선호한다, 좀 더 나한테는 맞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화려한 스타일 그리고 굉장히 현대적인 기술 지향적인 사운드가 다소 취향에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음이 좀 많이 재생이 되고, 저음이 많이 재생이 된다는 것을 또 뭐 반대급부적으로 단점화해서 굳이 비판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저음이 좀 퍼대대하게 퍼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감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양감이 풍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웅장하면서도 중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장점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류의 사운드를 좀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돈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뭐 20대 때라든지 30대 때라든지 80년대라든지 90년대라든지 그때 내가 음악을 들었던 느낌 그대로 좀 보드라면서도 좀 포근하면서도 좀 진득한 느낌, 그러면서도 뭔가가 꽉 차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좀 해상력이 좀 덜 좋더라도, 입체감이 좀 덜 좋더라도, 광대역 특성이 좀 덜 좋더라도 그런 부드러운 특성의, 포근한 특성의, 감미로운 특성의 음색 성향이 나는 음악 듣기에 좀 더 편하고 익숙하더라, 그런 분들이라면 모니터 오디오 같은 스피커를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는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취향의 차이. 예컨대 오늘 외식을 할 건데 어떤 메뉴가 마음에 드시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된장국에 수육을 먹는 게 나는 내 취향에 맞아 라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나는 양식집에 가서 나는 스테이크 먹는 게 나는 더 마음에 들어, 이런 취향이 좀 갈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두 분이 야, 된장국의 수육이 훨씬 더 훌륭하고 더 성능이 뛰어나고 더 가치가 높은 음식이지 무슨 스테이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이신 분은 야, 된장국을 무슨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수육도 그냥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나와서 외식을 하면은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이게 정답이 있습니까? 이건 정답이 없는 거죠. 그냥 취향 차이예요.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고 감미롭고 따스하고 매끄럽고 진득하고 포근하고 중저음이 많이 나오면서 웅장하고 풍요하고 중후한 그런 사운드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모니터 오디오를 최우선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아이 선생님 모니터 오디오 좋다니까요. 아이 선생님 모니터 오디오 좋다는 거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아이 선생님 모니터 오디오 사운드 더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객관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팩트, 사실적으로 구분을 할 것은 구분을 해야겠죠. 어떤 제품이 해상력이 더 뛰어나냐, 어떤 제품이 현대적인 기술이 더 들어가서 다양한 장르에 대한 적응력이 더 뛰어나고 다양한 소스에 대한 대응력이 뛰어나고
뭐 유튜브를 재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생생하고 더 뛰어난 해상력으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스피커가 더 뛰어나냐라고 했을 때는 모니터 오디오만한 스피커가 없는 것이고요. 입체감이 어떤 제품이 더 뛰어나냐, 하이스피드의 광대역 재생 특성이 뛰어난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 정교하면서도 좀 더 강력한 저음을 낼 수 있는 스피커는 어떤 스피커냐, 모니터 오디오 같은 스피커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사실 기반의 특성은 인정이 되어야겠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 부드러운 성향의 음색을 좋아하시는 취향인 분들에게까지 아니 왜 모니터 오디오 이렇게 좋은 스피커인데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모니터 오디오 좋은 스피커라고 인정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강요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 취미라는 것, 사용자의 감성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지는 분야는 여러분의 취향이 최우선인 겁니다. 그렇지만 취향상 내가 선호도가 좀 다르다라고 해서 현대적인 기술에 의해서 현대적인 오디오적인 특성 그리고 객관적인 음질적 특성들이 세부 사항들이 매우 뛰어나게 만들어져 있고 표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니터 오디오가 객관적인 오디오적 특성들이 떨어진다. 객관적인 음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지금 플래티넘 시리즈 있고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도 얼마 전에 출시를 했어요. 플래티넘 시리즈하고 골드 시리즈하고 차이점이라면은 골드 시리즈가 좀 더 광대역 특성이 쉽게 나옵니다. 근데 대신에 골드 시리즈가 플래티넘 시리즈에 비해서 오히려 좀 더 음색 성향이 약간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골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고 중저음이 포근하게 나오고 진득하고 두툼하게 사운드가 나오는 진하게 사운드가 나와주는 그런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형 골드 시리즈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취향이 안 맞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가 무조건 제품 좋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취향이 안 맞으실 거다 이거예요. 취향이 안 맞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제품의 확장 가능성, 제품의 그 잠재력, 이 제품이 어떤 영역까지 음질을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분석을 해보고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지금 해외에서는 신형 골드 시리즈가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왜 그렇게 평가가 좋으냐? 우리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 과거에는 들을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느낌의 해상력과 광대역 특성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해외에서는 모니터 오디오의 상위 기종 플래티넘 시리즈라든지 골드 시리즈가 그렇게 객관적인 성능이 뛰어나다라고들 평가를 하는데 내가 듣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모니터 오디오의 상위 기종들은요 가격에 비하면은 저음이 그렇게 왕성하게 많이 나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단순하게 평가하기로는 나는 저음이 많이 나오는 게 좋더라. 큰 스피커가 나는 좋아. 난 예전에 12인치, 15인치, 우퍼인치 달려져 있는 대형급 스피커에서 나오는 정말 웅장하면서도 그윽하면서도 묵직한 사운드가 나는 너무 로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특성은 현대적인 하이엔드 특성을 추구하는 스피커 브랜드는 태생적으로 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때 들어왔었던 그 당시에 유행하는 스피커들의 음질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착색이고 왜곡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배풀이 넓고 우퍼유닛이 커다란 스피커에서 내는 저음이라는 게 정확한 저음이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현대적 하이엔드 특성을 추구하는 스피커 브랜드들은 대부분 공진을 억제합니다. 통 울림을 억제라는 거예요. 통 울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저음은 퍼대대하게 퍼져요. 그리고 하이엔드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정교한 사운드라는 것은 불필요한 울림과 지저분한 느낌이라든지 지양하는 음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통 울림은 불필요한 요소인 거예요. 저음이라는 게 앞으로 치고 나와줄 때는 치고 나와주지만은 정확하게 또 빠져줘야 될 때는 이렇게 확 당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면서도 정확하면서도 단단하면서도 정교한 그런 저음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통울림을 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라는 스피커들,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라는 스피커들은 인클로저 설계라든지 통울림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풀 알루미늄으로 설계를 해서 통울림 자체가 아예 재생이 안 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죠. 풀 알루미늄 스피커도 풀 알루미늄 스피커들 나름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풀 알루미늄 스피커들은 이런 류의 스피커들에 비해서 나무 인클로저로 만들어진 스피커들에 비해서 가격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가량 비쌉니다. 모니터 오디오하고 비슷하게 나무 인클로저를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예컨대 포칼이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스피커들이 모니터 오디오가 한 1,500만 원 할 때
포카리라든지 BMW에서 비슷한 성능을 내는 스피커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2,500만 원 그 정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평균 2,000만 원 정도 하는 나무 인클로저로 만들어져 있는 하이엔드급 스피커를 풀 알루미늄 스피커로 동급에서 찾으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비싸지겠습니까?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씩 하는 풀 알루미늄 스피커가 가격에 비해서 저음 양감이 풍부하고 중후하고 웅장하게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통울림이 아예 없어버리기 때문에 중저음이 생각처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동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스피커가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합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음질의 선호도나 음질의 우열을 무조건 일방적이면서 극단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성향은 좋은 음질이고 내가 싫어하는 반대되는 성향은 나쁜 음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으면요, 모니터 오디오하고 반대되는 성향의 스피커의 경우에는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요하고 중저음이 중후하고 근사하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니터 오디오에 비해서는 중고음의 해상력이 떨어지고 중고음의 세세한 표현력이 떨어지고 중고음의 입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저음 같은 경우에도 펑퍼짐하게 좀 퍼지는 느낌, 벙벙거리면서 퍼지는 듯한 느낌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면요, 부드럽고 진득하고 저음이 양감이 많이 나오는 성향의 스피커를 좀 보완을 해서 현대적인 하이엔드적 특성이 우수하게끔 매칭이나 세팅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냐, 반대로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이나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처럼 하이엔드적인 표현력이 뛰어난, 광대역 특성이 뛰어나고 해상력이 뛰어나고 반응력이 뛰어나고 능률이 뛰어나면서도 정확한 표현력이 가능한 이런 류의 스피커를 매칭이나 세팅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부드럽고 감미롭고 유연한 사운드로 만드는 것이 더 쉬울 것이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저음의 느낌은 어느 정도의 느낌입니까? 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저음 양감이라는 것은 내가 조절하실 줄 아셔야 돼요. 저음 양감의 유무에 따라서 저음 양감을 어느 정도까지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중고음의 부드러운 느낌이라든지 중고음의 포근함이라든지 중고음의 바디감이라든지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컨대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예컨대 사진을 찍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림이라든지 사진이 노출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색감이 너무 밝아요. 나는 내 그림이 좀 더 진득했으면 좋겠다. 내 그림이 좀 중후했으면 좋겠다. 진하게 색감이 표현이 되고 좀 어둡게 색감이 표현이 되고 좀 무겁게 색감이 표현이 되는 게 나는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을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는 물감에다가 어두운 색을 더 섞어버리겠죠. 사용하는 물감이 원색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흰색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파스텔 톤이 되어가지고 색감이 살짝 뜬단 말이에요. 가볍게 살짝 뜨는 느낌이 좀 더 센티멘탈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무게감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무게감이 약간 있는 색감을 나는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흰색을 절대로 섞으면 안 되겠죠. 사진도 똑같습니다.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수동 모드로 사진을 찍죠. 수동 모드라는 것은 사진기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한다. 빛의 양을 조절을 할 때 조리개의 크기도 조정을 해서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 사진을 찍는 스피드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나는 내가 눈으로 보이는 색감보다도 좀 더 어둡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사진 찍는 속도는 빠르게 하되 조리개는 좁게 하면은 좀 더 어둡게 나오겠죠. 현대적인 하이엔드 성향을 추구하는 하이엔드 스피커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표적인 하이엔드적인 성향의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포칼의 유토피아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포칼의 유토피아 시리즈보다도 가격이 더 비싼 풀알루미늄 스피커인 YG 어쿠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블랙 다이아몬드 트위터라든지 세라믹 트위터를 사용하는 마르텐 스피커라든지, 다이아몬드 트위터라든지, 세라믹 진동판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성능 AMT 리본 트위터라든지 이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들이 대표적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그 대부분의 스피커들이 가격에 비해서는 중저음이 다소 허전해요. 블랙 다이아몬드 트위터하고 세라믹 진동판 탑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억대의 스피커에다가 올인원 앰프 매칭해보세요. 중저음이 진득하고 중후하게 나오는지. 결국은 최첨단 하이엔드 스피커라는 것은 중저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최첨단 하이엔드 스피커라는 것은 알아서 중저음의 양감은 원하시는 만큼 공간의 사이즈 매칭과 앰프 매칭으로
조절해서 쓰시는 거예요. 최첨단 하이엔드 스피커라는 것은 해상력과 광대역 특성 표현력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기표 생각보다 하이엔드급 초하이엔드급 스피커는 잘 모르나 보네. 내가 알고 있는 초하이엔드 스피커들은 다들 저음도 잘 나온단 말이야. 모니터 오디오가 저음이 부실하게 나온다고 해서 다른 고급 스피커까지도 같은 취급을 하고 있네.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 이야기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모니터 오디오에 PL300이 있고 PL200이 있죠. 모니터 오디오를 비슷한 선상에서 그 제품들과 동일하게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려면,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면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스피커들의 매칭한 앰프, 비슷한 수준의 앰프를 모니터 오디오에도 똑같이 매칭을 해보고 나서 공정하게 비교를 하셔야 그게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모니터 오디오에다가는 저렴한 앰프를 매칭을 해서 흑수저 취급을 하고, 다른 비싼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아이고 저 스피커는 금수저이기 때문에 저기에다가는 몇천만 원짜리 앰프 매칭해가지고 음질을 평가를 해줘야 돼. 야 너는 몇백만 원짜리 올인원 앰프, 여기는 몇천만 원짜리 프리파워 앰프.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이 음질이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비교하는 게 뭐가 객관적인 평가입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게 뭐가 중립적인 평가입니까? 비싼 제품이 무조건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지만은 비싼 제품은 알아서 그냥 계급화를 시켜가지고 저 제품은 무조건 좋은 스피커야, 저 제품은 흠집을 낼 수가 없어, 저 제품은 그냥 무조건 좋은 스피커 이미지로 남아야 돼, 야 그 제품은 그냥 올인원 앰프 매칭해가지고 음질 들어봐, 그래가지고 음질 안 좋으면 나쁜 제품이야, 그리고 저 제품은 여기다가는 올인원 앰프 매칭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한 대에 막 56kg씩 하는 파워 앰프 매칭해가지고 모노블록으로 매칭해가지고 수천만 원짜리 억대 앰프 매칭해가지고 음질을 틀어야지. 저 브랜드는 그런 브랜드야. 금수저 브랜드니까. 전 세계를 대표하는 오디오 매거진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오디오 기기를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미국의 스테레오파일지에서 모니터 오디오 평가할 때 다 프리파워 앰프 매칭해서 평가해요. 미국에서 리뷰어 활동만 한 26년, 27년씩 한 나이든 오디오 평론가분들의 경우 다른 브랜드, 미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평가할 때 사용했던 프리파워 앰프를 그대로 똑같이 매칭을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A클래스 추천 제품이 되는 거예요. 하이엔드급 스피커 중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스피커라고 하니 PL100이나 PL200이나 PL300에 예컨대 매칭 앰프로는 아캄 SA35 정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300만 원대? 그런 정도로 매칭을 해서 좋은 음질이 좀 나와줬으면 하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거야 뭐 문제될 부분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지만 PL200만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스피커입니다. 해외에서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는 채널에서는요, 공정하게 리뷰를 한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대 스피커에 300~400만 원대 올인원 앰프 매칭해서 궁극적으로 절대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에 예산상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모니터 오디오가 그래도 능률이 뛰어나고 입력된 신호에 대한 반응력이 굉장히 뛰어난 스피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당장에는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궁극적인 성능을 평가하고자 할 때, 그리고 내가 먼저 모니터 오디오에 큰 기대를 가지고 스피커를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나중이라도 앰프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리자면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동급 내에서 하이엔드적인 특성은 최고 수준이에요. 전시장이나 샵에 오셔서 청음을 하실 때도 당장에는 아캄 정도를 매칭해서 청음을 해보셨다가도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좀 좋은 앰프로 매칭을 해서 얼마 정도 좋은 음질이 나오는 건지 한번 들려주세요 하셔가지고 좀 좋은 앰프 매칭으로 음질을 들어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청음회를 했잖아요. 마크 레빈슨 청음회였죠. 그때 첫 번째 매칭 스피커로 PL300을 매칭을 했었거든요. 음질 좋다라고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모니터 오디오의 사운드가 다소 자극적이고 다소 좀 부담스럽게 너무 화려하다 그렇게 느끼신다라면은 매칭 앰프를 부드럽고 감미롭고 중저음이 좀 포근하게 나오는 그런 성향의 앰프를 매칭을 하시면 충분히 모니터 오디오도 윤기감이 있으면서도 매끄러우면서도 부드러운 사운드도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스피커예요. 일반적으로 능률이 뛰어나면서도 광대역 특성이 좋은 스피커들이 매칭되어 있는 기기의 음색도 반영이 잘 되는 편입니다. 능률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구동이 어렵지 않다라는 객관적인 증명 자료인 것이고, 그리고 광대역 특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광대역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대역이 넓다라는 뜻이잖아요. 대역이 넓고 빠르다는 뜻입니다. 높은 대역도 더 높게 표현을 하고 낮은 대역은 더 낮게 표현을 한다. 이런 특성을
하이스피드로 재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상력도 뛰어나고 중고음의 세세한 표현력도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세밀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스피커가 모니터 오디오거든요. 어마어마한 성능의 AMD 리본 트위터도 탑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해상력 표현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의 스피커들이 일반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따스한 성향이면서도 감미로운 성향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은요, 세세한 광대역 특성 사이에 마치 기름을 발라 놓은 것처럼, 마치 부드럽게 이렇게 불어준 것처럼, 봄날의 화단에서 꽃향기가 배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해상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표현력이 많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력이 사이에 향기와 기름기 같은 느낌들이 배어져서 쉽게 나와주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능률이 뛰어나면서 광대역 특성이 좋은 스피커가 오히려 낮은 볼륨에서도 훨씬 더 해상력이 뛰어나고 세세한 표현력도 더 우수하게 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니 부드럽고 감미롭고 따스하고 풍요한 사운드, 편안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발 자극적인 성향의 앰프는 매칭하지 마세요. 중저음이 부실해질 수 있는 앰프는 매칭하지 마세요. 음색이 좀 얇아지고 좀 자극적일 수 있는 앰프는 제발 좀 매칭하지 마세요 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도 꼭 모니터 오디오에는 심 오디오가 어울리지 않아요? 모니터 오디오에는 D클래스 방식이 어울리지 않아요? 모니터 오디오에는 또 어떤 앰프가 어울리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정석이지 않아요? 그렇게 추천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매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거예요. 제가 모니터 오디오 PL200하고 심 오디오 앰프하고 매칭을 해서 청음 영상을 만들어서 음질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에서 분명히 주의할 점이라든지 음색 특성에서도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음질이 막 무시무시하다, 눈부시는 음질이 나온다, 정말 강력한 음질이 나온다, 센티멘탈하고 아드레날린이 막 끓는 것 같은, 피가 솟구치는 듯한 음질이 나온다. 방금 제가 표현한 표현법을 들어보시면 그 음질이 감미롭고 따스하고 부드럽고 편안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광대역 특성이 뛰어난 하이엔드 성향의 스피커에 강력한 성향의 앰프라든지 짜릿한 성향의 앰프를 매칭하면 당연히 부드럽고 감미로운 느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은 특정 브랜드 하나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스피커 브랜드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이 다르고 활용 용도가 다르고 취향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앰프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기왕이면은 능률이 뛰어나고 구동이 쉬우면서 반응력이 좋은 그런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하이엔드적인 특성, 해상력, 광대역 특성, 순간 다이내믹 레인지 특성, 짜릿하고 강력하고 센티멘탈하고 눈부시고 그런 특성이 좋은 스피커라고 한다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 대비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나 신형 골드 시리즈가 가장 우수합니다. 음질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거나 음질을 비판하고자 하신다면요, 제가 아마 올인원 앰프로는 아캄 SA45하고 매칭된 사운드도 녹음해서 등록해 놓은 영상이 아마 있을 거고요. 며칠 전에는 마크 레빈슨 청음회에서 PL300을 매칭을 해서 시연을 첫 번째로 했고 가장 많은 음악을 재생을 했었죠. 그런 정도를 기준으로 모니터 오디오의 음질을 평가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모니터 오디오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 모니터 오디오라는 스피커가 궁극적으로 최고의 음질은 이런 정도까지 낼 수 있는 정말 좋은 스피커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목표 의식을 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마크 레빈슨 청음회 했을 때 그런 정도로 매칭해가지고 들려드렸을 때 음질이 나쁘다, 음질의 수준이 떨어진다 라고 평가하실 만한 분들 거의 없어요. 해상력도 뛰어나지만은 소리의 끝 부분에서의 촉감의 느낌이 마치 해변가에서 모래알을 이렇게 쥐었는데 내가 아무리 꽉 쥐고 있어도 이 사이로 모래알이 마치 실크의 느낌처럼, 실크의 촉감이 느껴지면서 모래알이 이렇게 쫙 세워져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세세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촉촉하면서도 그런 해상력의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청음회에서는 넓은 공간이고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볼륨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가족들과 2명 혹은 3명 혹은 나 혼자서 음악을 들을 때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 40평대 아파트에서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은 여기보다 거실이 더 좁거든요. 그러면 볼륨을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추천하는 앰프 매칭보다도 나는 좀 더 극단적으로 부드럽고 진득하고 풍년한 사운드를 듣고 싶다. 예컨대 앰프 매칭을 뭐 그리폰이라든지 아니면 패스라든지 아니면 매킨토시라든지 매칭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원하는 사운드로 튜닝할 수 있는 앰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쉘프 스피커로는 이 PL100만 하더라도 얼마나 훌륭한 스피커입니까? PL100 진짜 훌륭한 스피커입니다. 세세한 해상력의 표현력이라든지 정말 광채가 느껴지는 중고음의 표현력이라든지 매우 정교하면서도 정말 크리티컬하면서도 순간적인 타격감도 좋고 진짜 깔끔하면서도 정교한 저음의 표현력, 톤급 최고 수준이죠. 북쉘프 스피커는 원래가 강력한 저음의 표현력은 톨보형 스피커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물리법칙이자 오디오계의 진리 아닙니까? 내가 북쉘프 스피커로 강력한 사운드를 듣고 싶다. 나는 부피가 큰 톨보형 스피커는 좀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북쉘프 스피커로 좋은 음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톨보형 스피커보다 더 강력한 앰프가 매칭이 되어야 강력한 사운드, 깊이 있는 사운드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3A 타입의 흔치 않은 신형 북쉘프 스피커가 있죠. 골드 100이죠. 3A예요. 리본 트위터 있죠. 미드레인지 있죠. 오픈 유닛 있죠. 오픈 유닛이 아마 플래티넘 100보다도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플래티넘 100보다 골드 100이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쩌면은 매칭만 잘 하시면은 골드 100이 PL 100과 용호 상박하거나 오히려 만족도가 이 제품이 더 높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200만 원짜리 앰프 매칭해가지고 음질이 좋네요, 지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A 타입의 우프 유닛도 큰 훌륭한 북쉘프 스피커에 200만 원이나 250만 원짜리 올인원 앰프 매칭을 하시고 나서 음질이 마음에 안 드네, 성능이 별로네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PL200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전략적으로 잘 나온 모델입니다. PL300처럼 8인치 W에 대형급 스피커가 되면은요 정말 다루기가 힘들어져요. 모니터 오디오만 다루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타사 스피커들도 8인치 더블에 저렇게 전면 배풀이 넓으면서 용적이 커지면요 울리기가 힘들어져요. 과거에 어떤 분들이 모니터 오디오 PL300이 저음이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었어요. 그분들 거의 대부분 앰프에다가 1000만 원도 안 쓰고 500만 원도 안 쓰시는 분들이었어요. 아니 우퍼 유닛이 8인치 더블에다가 다른 타사의 8인치 더블 스피커보다도 전면 배풀이 넓으면서 무게가 55kg인 대형급 스피커인데 저음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게. 그런데 PL300급이 되면은 타사 플래그십급, 예컨대 이제 BMW로 치자면은 뭐 801까지는 아니더라도 802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입니다. 포칼 같으면은 언감생심 뭐 스칼라급까지 비벼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소프라 시리즈하고는 동등하게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그 정도 급으로 나온 스피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동하기가 만만치 않고 제어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 없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연을 할 때는 마크 레빈슨 모노 정도로 매칭을 해서 시연을 했을 때 이런 정도 음질이 나와줬을 때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사운드가 이런 사운드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앰프에다 그 정도까지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나는 좀 심플하게 매칭을 하면서도 좀 더 강력하면서도 진하면서도 정말 하이엔드적인 정말 짜릿하면서도 강력하면서도 눈부신 사운드가 어떤 느낌이냐 그걸 내가 느껴보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PL200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 가정 그다지 넓지 않잖아요. 너무 부피 큰 스피커에 욕심을 내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가정에서 40평대 아파트까지는 55평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요 앰프만 잘 매칭해 주시면 똑같은 앰프를 사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PL200이 상대적으로 저음이 더 잘 나옵니다. 조건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최상의 음질을 만들자라고 한다면 PL300이 더 우수한 음질이 만들어지지만은 내가 앰프 매칭을 한 1000만 원 미만 혹은 1000만 원 내외 정도로 합리적으로 앰프 비용을 투자를 하면서 우리 집이 그다지 넓지는 않은데 뒷벽하고도 좀 떼면서 짜릿하고 강력하면서도 정말 눈부시면서도 음악을 듣는 재미가 있는 탱글탱글하면서도 짜릿하면서도 쫀득쫀득한 그런 사운드를 쉽게 듣고 싶다. 그리고 오히려 앰프에 투자를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저음도 정말 탱글탱글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최고의 스피커가 PL200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내가 앰프에 좀 더 투자를 하면서 PL200보다는 좀 더 중화하면서도 극하면서도 광대역 레인지 특성이면서도 넓고 깊은 맛이 있는 그런 사운드를 좀 품위 있는 사운드를 더 듣고 싶다. 그랬을 때는 PL300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모니터 오디오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본 사람으로서 모니터 오디오의 대표 스피커들을 타사 스피커들과 비교를 가장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모니터 오디오의 음질이 상당히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모니터 오디오 수입사뿐만 아니라 모니터 오디오 판매점의 경우에도
모니터 오디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에 비해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죠. 저는 20대 중반 때부터 2평짜리 방에서부터 하이엔드 오디오를 했습니다. A클래스 200W, 300W짜리 파워앰프를 갖다 놓고 오디오 매칭을 했어요. 시청 거리가 1.5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부터 쌓인 습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저음이 과도하게 무겁게 나오는 사운드가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청음실,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대부분의 매칭 자체가 살짝 다른 대중분들, 저하고 취향이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소리 톤이 살짝 높으면서 센티멘탈한 사운드로 매칭을 맞춰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칭의 문제고 취향의 문제이지, 저희 청음실에 오셔가지고 모니터 오디오 사운드를 그냥 매칭되어 있는 그대로 들어보시면은 나는 좀 묵직하고 중후하고 진득한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모니터 오디오는 음색이 좀 가볍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모니터 오디오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기술이 투입된 좋은 성능의, 해외에서도 이 정도로, 이 가격에 이 정도로 극찬이 있을 수 없는, 이 정도로 다양한 수상 내역을 보유한 스피커를 찾아보기가 정말 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나라에서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이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방문하신다면 꼭 모니터 오디오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좀 더 좋은 매칭으로, 좋은 세팅으로, 좀 더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더 좋은 음질, 좀 더 감명 깊은 음질을 들으실 수 있게끔, 질감이 좋은 사운드를 모니터 오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을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셔가지고 모니터 오디오 음질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